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활동일로 출발해 보도록 해요. 생각의 문 활짝! 자, 첫 번째 활동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나의 꿈 탐구하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의 학습 문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학습 문제가 뭐였죠? 그렇죠. 칠판에 있죠? 다시 한번 다 함께 합창 발표해 볼까요? 꿈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독서 후에 활동으로 나의 꿈을 개발해 보자 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모두 모둠으로 앉아 있어요. 24명의 어린이들이 4명씩 6 모둠으로 앉아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모둠 바구니를 나눠줄 테니 각 모둠의 이끈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지금 사회적 거리 유지 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꼭 써주고 간격 이렇게 팔에 닿지 않도록 유지해주면서 열심히 활동해 줄 수 있죠? 자, 선생님이 활동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꿈 탐구하기 활동에서는요, 1번으로 책에서 찾은 꿈 그리고 그 꿈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2줄 이상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모두분들과 공유해 봅니다. 돌아가며 발표를 해보세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나의 꿈을 모두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갖게 된 계기를 공유합니다. 선생님이 활동 방법은 텔레비전에 띄워놓을 테니 잘 보도록 하세요. 맨 뒤에 앉은 지수, 텔레비전 화면이 잘 보이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힘차게 모둠 구호 외쳐보고 활동 시작할까요? 모둠 화이팅! 자, 그러면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호는 지금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바닥에서 지금 뒹굴고 있군요. 지호야, 자, 우리 학급 규칙 기억나나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죠? 얼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네, 지호 자리에 앉아서 존중 모둠 친구들과 함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도록 하세요. 존중 모둠 친구들도 지호를 존중하면서 협력하여 활동을 해주세요. 우리 카사는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와서 한국말이 좀 서툴죠? 그래서 선생님이 구글 번역기로 준비한 에티오피아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 학습지를 이렇게 3장을 카사를 위해 준비했어요. 이해 안 되는 말 있으면 영어와 에티오피아어 한번 봐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질문하세요. 선생님이 항상 카사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배려 모둠 친구들은 카사를 배려하면서 협동하여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죠? 좋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해 주세요. 자, 모둠 불이 모두 초록불인 걸 보니 이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도 되겠어요. 모둠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장 공책에 새로 알게 된 점이나 궁금한 점을 한 가지씩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두면 별로 나와서 발표를 해볼까요? 참여 모둠 발표를 들으니 그 인상 깊었던 게 알렉스가 지금 비행기 정비사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호는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해줬고 그 꿈을 갖게 된 계기까지 발표를 잘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 참여 모둠에게 칭찬의 박수 해볼까요? 잘했어.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각의 문 활짝! 두 번째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나의 꿈을 개발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둠 활동인데 여러분의 꿈을 개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5가지 생각하여 모둠원들과 공유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왜 그렇게 생각하였나요? 발표를 들으면서 모두원에게 꼭 물어봐 주세요. 활동 방법 다시 한번 선생님이 텔레비전에 띄워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활동 시작합니다. 우리 지호는 이제 땅바닥에 뒹굴거나 춤추고 놀지 않고 활동에 협력하여 열심히 참여하고 있네요. 지호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 애플 CEO처럼 이렇게 핸드폰 개발하는 회사의 CEO가 되는 거라고요. 정말 멋집니다. 선생님은 지호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봐요. 우리 미영이의 꿈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꿈을 개발하기 위해 미영이는 하루도 빼지 않고 아침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친구들과 함께 잘 공유하면서 꼭 꿈을 이루세요. 자, 활동을 마무리해 주세요. 여러분이 모두 초록 신호등을 들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반 모두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담아 할 수 있어. 구호를 힘차게 외쳐볼까요? 난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둠별로 나와서 발표할 건데 아까와 반대로 참여 모둠부터 나와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친구의 발표를 들으면서는 친구 사랑 학습지에 새로 알게 된 점과 궁금한 점을 하나씩 적어주세요. 자, 그럼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여 모둠의 발표를 듣고 친구 사랑 학습지에 적은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새로운 내용을 적은 친구 있나요? 궁금했던 게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 참여 모둠 친구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네, 화진이가 참여 모둠에 있는 에리카에게 물어보네요. 에리카는 일본말도 정말 잘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꿈을 설정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에리카가 설정한 꿈은 일본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에리카 어떻게 생각해요? 에리카는 원래 4개국어를 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도로 외국어는 취미생활로 하고 본인의 꿈인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하면서 일본어를 쓸 수도 있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둠의 발표를 들어보았어요. 그러면 이번 활동에서 내가 열심히 참여하였는지 자기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엄지척, 엄지척. 우리 24명의 어린이들이 모두 엄지를 예쁘게 들고 있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활동 1 시작하기 전에 학습 문제 알려줄 때 말해줬었죠? 선생님이 교사의 돋보기를 쓰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는지 그리고 협동을 하는지 본다고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돋보기로 여러분을 열심히 지켜본 결과 우리 반 24명 모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선생님이 우리 반에 생각의 숲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반 스스로 칭찬해 봅시다. 잘했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질문이 있는 교실, 여러분이 나의 꿈을 탐구하고 나의 꿈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5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정리활동으로 책 프로젝트를 다음 시간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는 책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 정리활동에서 이와 관련된 당부의 숙제를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그럼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생각의 문 활짝! 이상입니다. 이제 수업 나눔 답변해 보겠습니다. 수업 나눔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 후 활동으로 선택한 활동은 나의 꿈을 개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나의 꿈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1에서 나의 꿈을 탐구하면서 진로에 관한, 꿈에 관한 책을 읽은 효과를 배가시켰습니다. 즉, 책의 소재를 활용하여 학생 본연의 나에 대한 꿈을 탐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나의 꿈을 생각하고 알아보았으니 두 번째 활동에서는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구를 해보고 그 구체적인 노력 방안을 5가지 생각이 낸 것입니다. 또한 모두분들과 이를 공유를 하면서 서로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더 꿈을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은 나의 꿈을 공식적으로 학급 친구들 안에서 모두 선언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노력 5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막연히 생각했던 나의 꿈을 학급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말함으로써 정말 내면화하고 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에서 활용한 평가법은 첫 번째, 교사 관찰법입니다. 두 번째, 상호 평가입니다. 학생 간의 상호 평가를 친구 사랑 학습지에 발표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기 평가입니다. 엄지척을 활용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 반에 협력, 나무를 한 그루 심어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정서 행동장애 학생을 수업에서 지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후 수업에서 어떻게 지도할 건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카사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한 달 전에 서울로 왔고 그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이미 한글을 깨우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언어로 대화를 하는 능력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사가 모두분들과 함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카사의 모국어인 에티오피아어 그리고 영어 학습지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이로써 카사가 학습 활동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카사에게 그림 백과사전을 주어서 한국말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백과사전을 보며 학생들에게 단어를 제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서 행동 장애 아동인 지호가 ADHD를 앓고 있습니다. 지호는 수업 태도에 대해 비합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교사의 사랑과 모두분들의 배려 그리고 학급 친구들의 존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지호가 수업에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제가 지호에게 가서 학급 규칙을 상기시켜주고 선생님이 지호를 얼마나 많이 믿고 있으며 지호가 정말 똑똑하고 총명한 어린이니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당부의 말을 꼭 해줍니다. 격려를 받은 지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학습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문화 학생 카사와 정서 행동 장애 학생 지호를 더욱더 애정으로 감싸면서 학습 활동과 생활 지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 인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업 나눔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부 활동으로 진로에 대해 학생들이 나의 꿈을 확언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말함으로써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그 꿈을 내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차시 사람친 프로젝트를 예고하면서 저는 과제를 내줄 생각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내 꿈을 집에서 더 연구해 오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